안녕하세요. 은지영어의 영어 강사 김은지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순서 배열 특강, 문장 삽입 특강 두 가지 연달아서 이제 찍고 있는데요. 사실 문장 삽입 유형이 순서 배열 유형이랑 그렇게 많이 단서들이 다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순서 배열을 풀 때 쓰는 단서랑 이 문장 삽입을 풀 때 쓰는 단서가 거의 같습니다. 근데 이제 순서 배열은 A, B, C 이렇게 세 덩어리를 그냥 크게 퉁퉁퉁 이렇게 배열하는 편이라면 문장 삽입은 5개 들어갈 자리가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 그 5개 중에 다음 문장에 들어갈 자리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 순서 배열은 사실 좀 크게 퉁퉁퉁 흐름만 보고도 고를 수 있는 편이라면 문장 삽입은 요 5가지 군데군데의 앞뒤에 좀 더 정확하고 섬세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아마 순서 배열보다도 요게 좀 더 어렵다라고 하시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오늘은 그럼 이 유형을 풀 때 해석만 해서 풀지 말고 어떤 단서를 어떻게 적용해서 풀어야 되는지 일단 개념 정리를 조금 해본 다음에 뒤에 기출에다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기출은 우리가 이제 정규반에서 저랑 같이 고3에 최근 5년 동안에 3, 6, 9, 10, 11월 수능 문제는 지금 풀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겹치지 않게 처음 보는 문제 위주로 이제 기출은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푸실 때 제가 중간에 이렇게 해설을 할 건데 중간에 멈췄다가 개념 듣고 나서 멈췄다가 문제는 혼자 먼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해설 보는 거를 추천합니다. 괜찮으시죠?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자, 사실 순서 배열 유형 앞에 한 10분 정도 거기도 이제 개념 설명이 있는데 거기를 보고 오셔도 좋아요. 자, 문장 삽입을 풀 때도요, 순서 배열 풀 때랑 똑같은 단서를 그대로 갖다 쓰실 겁니다. 해석만 해서 풀면 이렇게 해도 말이 되고 여기다 넣어도 말이 되고 뭐 다 말이 되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해석만 해서 풀려면요. 근데 평가원 시험은 답이 언제나 하나만 나와야 되기 때문에 누가 풀어도 딱 그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단서가 분명히 있거든요. 봐라, 여기 빼박 단서가 있지 않냐. 이 단서 때문에 얘는 여기밖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단서들이 존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단서가 뭐가 있냐? 그거를 3가지로 크게 볼 건데 첫 번째가 연결사들입니다. 뭐 however, for example 이런 연결사들 많이 아실 건데 제가 자료에다가 연결사표를 넣어놨으니까 그걸로 보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 그랬냐면 제가 순서 배열을 했던 얘기를 또 문장 삽입에 하고 있어서 중요한 건 그냥 뜻만 달달 아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for example이 예를 들어다 이렇게 뜻만 외우시지 마시고 언제 예를 들어를 쓰냐면 앞에 좀 일반적인 추상적인 얘기를 했을 때 뒤에 그거에 구체적인 사례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 이 연결사를 쓰는 건지 언제 쓴다 이렇게 조금 보시고 아니 뜻만 알아서는 그것도 어차피 우리말 해석이거든요. 요래도 말이 되고 요래도 말이 되네 막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특히 여러분이 실수하는 게 likewise, 이와 같이잖아요. 이와 같이. 해석만 하고 있으면 왠지 결론 낼 때 쓸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이러하다 이렇게. 근데 사실 likewise는 언제 쓰는 애냐면 제가 자료에 다 넣어놨지만 앞에 A라는 대상이랑 뒤에 B라는 대상의 공통점을 비교할 때 쓰는 게 이와 같이 likewise거든요. 그러니까 likewise를 뜻만 외우지 말고 어느 상황에 쓰는지 그걸로 꼭 이렇게 외우셔야 실전에서 안 헷갈리고 쓰실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시어인데 우리 지시어에 되게 유명한 아이가 일단은 such가 있었습니다. 그러한이라는 뜻인데 such color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뭐 그러한 색깔이 어쩌고저쩌고 하대요. 그러면 그러한 색이 뭔 색깔이었는지 앞에 설명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런 색은 뭐 이렇게 간다. 그 다음에 this하고 that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거는 조금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거라 요 지시어 단서들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순서 배열 특강에 있는 거 좀만 더 참조를 하세요. 앞부분 한 10분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3인칭 대명사에 he, she, it, they 뭐 이제 이런 거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제 요거는 늘상 자주 쓰는 아이들이고 이제 뭐 요거 이외에도 뭐 the other 또 다른 거라든지 another이라든지 the same 똑같은 거 뭐 similar 이런 애들도 쓸 수 있다고는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사적인 흐름이에요. 제가 여기
두 강을 다 듣는 친구들에게 너무 한 얘기를 또 하는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왔습니다. 네, 여러 번 얘기하지만 순서 배열의 단서가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사적인 흐름은 그냥 보편적인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 시간의 흐름이에요. 요거는 이제 제가 사이코처럼만 생각 안 하면 된다라고 이제 했었거든요. 자, 여러분 근데 우리는 문장 삽입 유형을 풀고 있잖아요. 문장 삽입은 어떻게 푸는지를 한번 볼게요. 네. 순서 배열하고는 또 좀 다르게 문장 삽입만의 특별한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일단 문제를 풀 때는 맨 위에 이렇게 주어진 박스가 있을 거고요. 아래에 이제 글이 있을 건데 여기 뭐 1, 2, 3, 4, 5, 5개 중에 골라라 이렇게 들어갈 자리가 있겠죠? 레고 같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은 어디서부터 읽으시냐면 여기 주어진 박스를 먼저 읽으세요. 정확하게요. 대충 읽지 마시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얘가 해석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어디 들어갈지 앞뒤의 관계도 좀 얘가 좌우를 하고 약간은 좀 더 섬세해야 돼요. 순서 배열보다는. 자, 일단 읽었어요. 그런데 혹시 이 주어진 박스에 아까 말했던 뭐 however 읽었는데 얘가 시작을 막 however로 해요. 뭐 읽었는데 여기 뭐 this 어쩌고가 있어요. 이렇게 주어졌던 단서가 앞에 제가 설명드린 그런 단서가 박스에 있을 때 있거든요. 이건 그냥 만세예요. 쉬운 편이에요. 왜냐면 역접이네? 이걸 보는 순간 우리가 이거 앞에 나올 거는 요 박스에 들어가는 거랑은 반대되는 애가 나오겠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예측하고 들어갈 수 있어요. 얘가 어디에 들어가겠다라는 걸 조금은 감을 잡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박스에 단서가 있으면 좋아요. 그 단서를 이용해서 대충은 예측을 하면서 읽어갈 수가 있는데 가끔 가다 이제 박스에 단서가 없을 때도 있어요. 이러면 이제 좀 더 어려워지는 케이스인데 읽었는데 연결사도 없고 지시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대체 앞뒤에 뭐가 나와야 되지? 감이 이제 안 잡혀요. 미리 예측을 못하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단서가 없을 수는 없거든요. 어디에 들어가냐면 예를 들어서 뭐 답이 여기라고 쳐봐요. 그러면 요 앞이나 요 뒤에 단서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요 뒤에 뭐 it이라는 대명사로 시작을 해요. 그게 어쩌고저쩌고 한대요. 근데 여기 아직은 내가 안 넣었거든요, 답을? 근데 앞에 거를 읽다가 이렇게 넘어오니까 it이 의미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뚝뚝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 박스에 없으면 요 앞뒤에 들어갈 자리에 앞뒤에 단서가 있을 거고 그 단서들이 지금 흐름이 뚝 끊기고 있다는 거를 우리한테 알려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경우에는 요 읽을 때 어디에서 뭐가 끊기는가 요거를 잘 봐야 되고 그럴 때 이제 요 it이 가리키는 건 박스에 있었겠죠. 괜찮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것도 우리말로 써놓은 연습 문제를 2개 준비했어요. 일단 제가 빔을 넘겨볼 테니까 여러분 혼자 우리말로 써있는 거 보고 한번 답을 골라보세요. 어느 자리에 들어갈지. 영어로 써있어서 어려운 거지 사실 국어로 쓰면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제가 그동안에 고3 기출에 있던 거 간략하게 한국어로 옮겨서 써왔습니다. 자, 띄울 테니까 보고 바로 해보세요. 요거는 교재에는 없고 빔만 보고 하시면 돼요. 갑니다. 단서, 연결사, 그리고 각종 지시어들, 대명사들, 특히나 문장 삽입 풀 때는 대명사가 훨씬 더 중요해져요. 앞에서 어떤 대상이 있어야지 뒤에서 대명사가 지칭을 하는데 그 지칭할 대상이 앞에 없으면 안 되거든요. they 같은 거 제발 그냥 그들이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그들이 가리키는 게 뭔지를 분명하게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대명사 특히 조심하시고 자 그러면 1번 가보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글자를 일일이 베껴 쓰는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예전에 글자가 없었을 때는 여러분 일단 읽어보셨나요? 네. 보이겠죠? 이게 빔이? 안 보이면 제가 저기 자막으로 넣어 드릴게요. 보셨나요? 자 보세요. 일단 주어진 딱 요 박스를 봤는데 글을 봤는데 여기 역접의 연결사 보이시죠? 하지만 그러나 however예요. 뭔가 앞뒤가 반대되고 꺾이겠네라는 느낌이 좀 들죠? 뒤에 보니까 근데 모든 글자를 일일이 베껴 쓰는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대요. 뭔가 부정적인 얘기하네? 시간 너무 오래 걸렸대. 이건 좋은 거 아니잖아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 베껴 쓰는데. 그럼 앞에는 조금 좋은 얘기 하려나? 이런 느낌도 조금 들고. 그럼 읽어봅시다.
예전에 글자가 없을 때는 전부 다 말로, 구전으로 전달했답니다. 그러니까 말로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정보가 중간에 왜곡되고 변형이 됐대요. 그러나 역접이 나오네요. 그러나 앞에는 글자가 없었을 때, 근데 글자가 생기고부터는 정확성이 높아졌대요. 이건 좋은 얘기잖아. 왜곡은 좀 줄어들었대. 쓸 수 있으니까 변형은 안 됐겠죠. 근데 3번 지나니까 이러한 비효율성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로 앞에서 정확성이 높아졌다고 좋은 얘기 하다가 갑자기 이러한 비효율성? 안 좋게 지금 이렇게 도는 거 느껴지세요? 그래서 여기에 넣어야 그러나 베껴 쓰는 데는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답니다. 말로 할 땐 그냥 말하면 툭 끝나잖아요. 말할 땐 빨리 할 수 있는데 베껴 쓰려니까 오래 걸린 걸 이러한 비효율성이라고, 시간이 오래 걸린 거를 또 this, inefficiency라고 this가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어로 써있다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풀래도 우리가 단어를 좀 많이 알아야 되고 단어에다가 정확한 해석, 막 100%까지는 아니어라도 우리가 한 20% 해석되는 거 가지고 문제를 풀 수는 없잖아요. 괜찮으시죠? 자, 2번도 가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셨나요? 네. 자, 이것도 볼게요. 자, 2번은 근데 주어진 박스를 딱 봤더니 일단은 연결사는 없어요. 뭐 예를 들어 하지만 이런 건 없거든요. 어떤 부모들은 환경을 생각하는 가치, 환경 보호해야지 이거랑 편리함을 추구하는 마음, 근데 나 좀 편하고 싶어, 일회용품 쓸래. 그러니까 이런 게 부딪힐 때 고민을 한대요. 단서가 없어요. 이렇게 주어진 요 박스에 단서가 없으면 읽어가면서 이제 단서가 끊기는 게 있나 봐야 된다고요. 자, 사람들은 자기 내면의 마음속에 두 가지 가치가 부딪히면 고민합니다. 특히 두 개의 가치가 둘 다 모두 똑같이 중요하면 더 고민되죠. 나에겐 둘 다 중요한데 뭘 선택해야 되지? 이렇게. 자, 그런데 갑자기 2번 지나니까 그들은 대의거든요, 이게. 그들은 일회용 기저귀를 살 때도 끊임없이 갈등한다? 여러분 지금 그들, 대의가 지칭하는 사람들이 앞에 나왔습니까? 특히 두 개의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갑자기 기저귀 얘기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뭐가? 글에 있던 이 부모들을 갖다가 대의가 받는 거구나. 요 대명사가 가리키는 게 뚝 끊겼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야겠구나. 이렇게 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지금 대의라고 써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써 있으면 좀 익숙한데 여러분 왜 대의라고 써있을 때 이거 누군지 해석 안 하고 그냥 그들은 하고 넘어가시더라고. 그들이 누군지 신경을 안 써요. 그들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나는 대의를 그들로 해석했을 뿐이야. 이러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명사가 가리키는 거 꼭 체크하세요. 이게 되시죠? 네. 안 어렵잖아요. 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이거 고3 기출 제가 이렇게 우리말로 그냥 대충 바꾼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제가 1번부터 5번까지는 같이 여기서 해설을 해드릴 거니까 미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멈추고 5번까지만 풀고 오세요. 자, 그러면 저는 넘어가 보겠습니다. 1번으로 갑니다. 1번 박스 먼저 보시랬죠? 일단 역접의 벗이 보일 거예요. 그러나 어게인도 약간 걸리긴 하네. 근데 다시 한번이래요. 앞에서 뭐 얘기했나? 다시 한번 얘기하나? 이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Not every city, 모든 도시가 has taken advantage of these opportunity. 어머, 여기 these가 지시어네? 이러한 기회래요. 그러면 요 박스가 들어가기 전에는 기회도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요게 not every라는 표현이 있는데 요 every 앞에다가 not을 붙이면은 다 그런 건 아니야. 다 그런 건 아니야. 그런 애도 있고 안 그런 애도 있어. 다 그런 건 아니야 라는 부분 부정을 나타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모든 도시가 전부 다 이러한 기회를 take advantage of, 뭐뭐해서 이득을 취하다, 잘 이용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다 이용한 건 아니래요. 그러면 약간 예측이 되잖아. 아, 그러면은 앞에서 뭔가 좋은 얘기를 하다가 근데 모든 도시가 그 이득을 이용한 건 아니하니까 어떤 좋은 점이 앞에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these opportunity, 기회에 해당하는 것도 앞에 있어야 될 것 같긴 해요. 괜찮죠? 자, 여러분 읽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처음부터 다 해석은 안 하고요. 단서 위주로 좀 보겠습니다. 아마 동글뱅이 2번 여기
동그라미 2번을 좀 의심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부터 이렇게 읽어가시는데 여기 1, 2번 사이에 요 opportunity가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기회. 그러면 주어진 박스에 these opportunity가 있었으니까 이러한 기회들 하려면 기회 뒤에 넣으면 되겠지 하고 여기가 이제 마음에 드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는 아니야. 왜냐면 the unlocking of human ingenuity. 인간의 독창성이 점점 풀려났대요. 봉인되어 있던 우리의 독창성, 창의성이 막 봉인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to work on technology, 기술과 무역과 도시의 문화에 다 작용을 하면서 얘가 도시에서 ever expanding, 점점점 확장되고 커져나가는 기회를 만들었대요. 좋은 얘기였어요, 여러분. 일단 창의성이 막 풀려나면서 도시에 가니까 기회가 되게 많았단 얘기죠. 좋은 얘기예요. 근데 뒤에 보세요. However, 그런데 while some cities, 어떤 도시들은 여기도 디즈가 받아. 이러한 새로운 기회를 잘 이용했던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 little more than. 자, 일단 little이 거의 없는 이런 부정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이제 rural 그러면 시골이니까 아까는 이제 도시였는데 trading post라고도 있어. 여러분 포스트가 뭐 우편, 포스트 오피스 이러니까 우편도 되고요. 기둥이라는 뜻도 되고요. 어디 말뚝 박을 때 말뚝이라는 뜻도 있고요. 회사에서 직책 있죠. 나 뭐 부장이야. 그러면 이제 그런 직책도 나타내고 그리고 장소, 지점 이런 뜻도 써요. 뜻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 있는 막 발전한 도시가 아니라 그냥 저기 시골 변두리에 있는 무역하는 장소, 무역하는 지점보다 more than, 훨씬 더 그 이상이었던 게 아니고 little more than, 그냥 꼴랑 그거보다 조금 더 그냥 고작 해봐야 시골에 있던 뭐 무역 거래하는 장소였다인 거죠. 괜찮아요? 여러분 여기 2, 3분 사이 들어간 말 박스에 있던 말이랑 똑같지 않아요? 박스에서 그러나 모든 도시가 다 그 기회를 이용한 건 아니었다. 그러나 몇몇 도시들은 이러한 기회를 이용한 반면에 어떤 도시들은 여전히 그냥 기껏 해봐야 시골에 무역하는 장소였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걸 읽는 순간 그래서 아까 앞에 again이 있었나? 이런 느낌도 조금 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박스랑 똑같은 말이 2번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벗이 앞에 나왔는데 또 however로 또 꺾을 거야? 똑같은 얘기인데? 이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뒤에 넘어가 보시면 우리 요 4번 앞에부터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urban opportunity, 기회는 또 나왔어요. 도시의 기회들이 accelerate, 가속화됐대요. 뭐와 함께? with the 산업혁명이랑 뭐 경제의 세계화와 함께 점점 도시의 기회들은 가속화되고 막 많아졌대요. 다시 한번 기회가 나왔죠? 근데 바로 이제 뒤에 보니까 좋은 얘기 막 하다가 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버풀이나 뭐 필라델피아 같은 어떤 도시들이 have struggled, 고생했대요. 여러분 요 스트러글이 고생하다, 막 분투 노력하다, 막 열심히 노력하는 거 이런 건데 adapt to는 뭐뭐에 적응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몇몇 도시들이 새로운 기회에 적응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근데 뒤에 봐봐요. have relied for too long, 너무 오랫동안 우리 rely on 그러면 어디에 의존하다잖아요. 근데 기회를 잡아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결국에 못 잡은 거예요. 우리 outmoded가 낡은 구닥다리, 구식 이런 거거든요. 생산에 구닥다리 방법에만 너무 오랫동안 의존했습니다. 그럼 얘네는 지금 기회가 왔는데 잡지도 못하고 옛날에 구닥다리 방식에 의존했대잖아요. 얘네가 기회를 이용한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여기다 넣는 거예요. 4번에. 그러나 again,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모든 도시가 이 기회를 이용한 건 아니었어. 리버풀 같은 도시는 이용하지 못했고 옛날 방식에 여전히 너무 오랫동안 의존했어.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되세요? 할만하죠? 네, 넘어갑니다. 자,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얘도 쉬운 문제에 속해요. 왜냐면 얘도 보자마자 연결사가 앞에 딱 있잖아요. however 이렇게. 쉬운 편이에요. 만세 해야죠. 만세! 자,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대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that a freer flow, 좀 더 자유롭게 흘러온다네요. 여러분 여기 free에다가 네모 좀 쳐놓고 갑시다. 더 자유로운 흐름인데
우리 capital 그러면 뭐 대문자란 뜻도 있고 수도, 서울, 수도란 뜻도 있고 자본도 돼요. 돈의 흐름이죠. 근데 자본이 더 자유롭게 흐르다 보니까 has raised, 일으켰대, 야기했대. 여러분 raise가 원래 뭐 손들어 할 때 raise your hand 하잖아요. 그러니까 올리다, 뭐 기르다 이런 것도 되는데 문제를 제기하다 할 때는 문제를 뭐 제기하다, 야기하다 이런 뜻도 되거든요. 그리고 risk는 위험성인데 뭐의 위험성이야? Financial instability. 재정적으로 불안정하대요. 안정되지가 않고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그런 위험을 일으켰답니다. 응? 안 좋은 얘기 하지 않아요? 지금 however 뒤에? 근데 자본이 막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여기도 투자했다가 또 빼가지고 절로 가서 투자하고 이러니까 재정적인 불안정성이라는 위험을 일으켰다. 부정적인 얘기 한 거거든요. 그럼 약간 유추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러면 요 however 들어갈 자리 앞에는 좀 좋은 얘기 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이해되십니까? 요것도 우리 단서만 조금 찾아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오셔가지고 우리 3번 지나서 한번 볼게요. 3번 지나서. 자, global capital market이에요. 전 세계 자본시장이 also allows, 또한이라고 하면서 앞에 했던 얘기에 또 같은 편으로 덧붙이나 봐요. 우리 also도 연결사표에 있지만 얘는 이제 반대로 꺾는 게 아니라 앞에서 어쩌고 하다 그러면 얘랑 같은 방향성인 얘기 하나 더 이렇게 나열해서 붙이는 거잖아요. 또한 전 세계 돈이 자유롭게, 돈단 얘기는 아직 안 했고, 자, 전 세계 자본시장이 또한 허락했는데, 뭘 허락해 줬냐면, investor, 투자자들에게 greater scope, 더 넓은 범위를 허락해 줬대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약간 투자자가 원래는 막 국내 시장에만 투자해야 되고 그 약간 좁을 수도 있는데 국제 시장에서 돈이 자유롭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뭐 베트남에도 투자하고 한국에도 투자하고 어디도 투자하고 이렇게 넓은 스코프, 그러니까 범위거든요. 더 넓은 범위를 쓸 수 있도록 투자자한테 허락을 해줬단 거죠. 여기 올라오는 5형식 말고요. 얘네한테 요거를 허락해줬다는 4형식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뭐 할 수 있는 더 넓은 범위냐면 to manage and spread their risk. 자기들이 늘상 원래 투자할 때 위험이 따르잖아.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위험을 분산시키고 manage,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줬대. 그럼 좋은 얘기 아니야? 여러분 원래 위험을 분산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왜 그래서 바구니 하나에 계란 다 담지 말란 얘기도 이 바구니 하나 딱 떨치면 다 깨지니까 언제나 나눠서 담아라. 위험은 분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험 분산해서 좋다 이거예요. 근데 갑자기 4번 뒤에 보시면 동아시아의 위기래. 일단 크라이시스 좋은 느낌은 아닌데 1990년대 후반에 동아시아의 위기가 왔다네. 근데 in the wake of 뭐가 깨어나면서 같이 왔냐면 여기다 빨간 네모 this kind of liberalization의 this가 지시어인 거예요. 이러한 종류의 자유화와 함께 동아시아가 위기를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갑자기 안 좋은 얘기로 돌아섰죠? 괜찮죠? 일단 앞에서 자본이 자유로워서 너무 좋아했다가 근데 이러한 자유화 때문에 망했었잖아요. 지금 좋은 얘기와 나쁜 얘기 했거든요. 근데 이 4번에 지금 역접에 그 박스가 들어가야 그러나 자유로운 자본의 흐름은 이런 불안정성을 낳기도 한다. 그러면서 동아시아의 예시를 여기다 넣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자, 제가 뭐 하나만 찝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자유화라는 단어 하나 있었죠. 근데 지금 이 자유화를 뭘로 받았어요? this라는 지시어로 받은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러한 종류의 자유화니까 얘가 나오기 전에 어떤 자유화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걸 뒤에서 this, 이러한, 이 지시어로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러한 자유화. 그러면 얘랑 뭐랑 같은 느낌이 드세요? 박스에 있었다. 아까 free에다가 우리 네모 쳤던 거 기억나세요? 딱 쳐있네요. 얘는 안 줘도 되겠다. 자, 좀 더 자유로운 자본의 흐름. 이거를 갖다가 바로 뒤에서 this kind of liberalization. 이런 종류의 자유화 때문에 위기가 나왔다고 이제 받은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보통 search나 search, this 이런 거 나오면요.
얘 뒤에 자유화란 단어가 있으니까 바로 앞에도 이 단어 똑같이 생긴 게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영어는 제가 늘상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중복을 싫어하거든요. 앞에서 쓴 단어 잘 또 쓰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똑같은 단어만 찾지 마시고 얘랑 모양이 다른 단어인데 같은 의미일 수도 있거든요. 아까 free, 자유로운하고 liberalization, 자유화 이런 것처럼요. 그러니까 언제나 좀 유연하게 얘랑 같은 의미니까 재진술한 거구나, 바꿔 쓴 거구나 이런 유연한 사고는 조금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넘어갑니다. 3번으로 가봅시다. 자, 3번에는 박스에 보니까 rather이라는 연결사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연결사 표에 보면 instead, 대신에 라고 이제 같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은 얘도 앞뒤 얘기를 반대로 꺾을 때 씁니다. 자, 오히려 대신에 그거 말고 앞에까지 말고 이렇게 하래요. 너 스스로에게 What would I do if I lost my job? 나 만약에 실업자 되면 나 뭐 하지? 이렇게. What would I do if I crashed my car? 나 만약에 차 얻다 박으면 뭐 하지? 뭘 해야 되지? 라고 물어보래요. 그러면 앞에서 뭐 하지 말란 얘기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이렇게 물어봐라는 느낌까진 들죠? 이것도 우리 다 읽지는 말고 단서로 제가 그냥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1번 지나서만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본대요. 자, what if가 만약에 이러면 어떡하지? 이거예요. what if는 그냥 만약에 그러면 어떡하지? 이러고 끝나거든요. 그럼 여기는 나 만약에 실직하면 어떡하지? 그러고 끝난 거예요. 해결책. 실직하면 뭘 할까? 이걸 생산적으로 고민한 게 아니고 나 그냥 실업자 되면 어떡하지? 이러고 마는 거잖아요. 나 만약에 사고 나면 어떡하지? 이러고 말았대요. 이 질문들을 갖다가 all these라고 이제 봤습니다. 이러한 모든 these 앞에 복수였잖아. 여러 개 질문. 이러한 모든 어떡하지? 라는 어구들은 너의 마음속에 어떤 영화를 만든대요. 여기선 그냥 뭐 영화가 아니라 이미지라고 하셔도 돼요.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이미지만 가득가득한 거죠. 망하면 어떡해. 뭐 사고 나면 어떡해. 되게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which create a state of worry. 자, 네모 하나 칠까요? 부정적인 말 해보겠습니다. 걱정의 상태를 만든답니다. 그냥 어떡하지? 하고 마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3번 지나서 갑자기 보세요. The movies, 영화,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인데 that are created by these questions. 여기도 these가 또 나오네? 이러한 질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이미지들은 너를 don't trap, 가두지 않는데 어디다가? 걱정의 덫에다가 가두질 않는데 이건 좋은 거 아니에요? 너를 걱정의 덫에 가두지 않아. 좋은 얘기잖아요. 갑자기 확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이제 필요해요? 이러한 질문들이 가리킬 것도 필요하고 여기다 넣어야겠죠. 대신에 그냥 어떡하지? 이러고 끝내지 말고 대신에 여기다 이제 넣는 거죠. 박스를. 그러면 난 뭘 할까? 계획을 미리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생산적으로. 그랬을 때 이러한 질문, 나 뭐 할까? 라고 생각해놓은 질문이 너를 걱정의 덫에는 가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할만하잖아요, 여러분. 고3 문제 별거 아니에요. 단서 다 있어요. 근데 왜 어렵다? 일단 여러분이 단어를 좀 더 아셔야 될 거고 해석 날로 하지 마세요. 쓱 읽고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꾸미는 거 딱 묶어보고 주어 동사를 찾아서 해석하는 걸 연습해보면 됩니다. 제가 정규반 때 해보면 해석본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여러분 많이 늘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뭐 많이 풀지 않아도 한두 문제를 풀더라도 내가 정말 고민해서 정확하게 해보려고 시도하고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 시간들이 모여서 자기가 정확하게 해석하는 그 토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날림으로 많이 푸는 거 저는 추천하지 않고요. 일단 초반에는 한 문제 좀 오래 풀더라도 정확하게 사고하는 연습, 스스로 해석해보는 연습, 그거를 하고 넘어가시길 추천합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4번엔 단서 보이세요? 박스에? 4번에는 단서가 없네요. 주어진 글에. 일단 바로 이거는 봐야 될 것 같아요. Thinking of an internal cause. 일단 internal. 내면에죠? 내 마음속에. 내면에. cause, 원인인데요. 여러분 이거 혹시 나중에 모의고사 푸시다가 원래는 원인인데 이렇게 쓸 때도 있어요. 뭐 물론 비슷한 말이지만 명분이나 대의라고 쓸 때도 있거든요. 내가 지금 뭐
이 폭동을 뭐 하는 명분은 막 이렇게 하는 거니까 사실은 원인이지. 내가 이걸 이끄는 뭐 명분은 대의를 위해서 막 이렇게 가는 거랑 같은 얘기지만 이런 뜻도 있습니다. 어쨌건. 자, thinking of an internal cause for a person's behavior.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그 사람 마음속의 원인이 뭐였을까? 쟤는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이거를 내면에서 원인을 생각해 보는 게 is easy. 쉽다네요? 그리고 하이픈으로 부연 설명을 합니다. The strict teacher, 엄격한 선생님이 있대요. 엄격한 선생님은 원래 성격이 고집불통인 사람이래요. 엄격하겠죠. 고집스러워. 절대 안 돼. 유연성이라고는 꽝. 난 그런 거 별로예요. 유연성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어쨌건. 그 다음에 the devoted parent, 헌신하고 막 바쳐서 잘해주시는 부모는 사실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다. 행동의 원인이 내면에 있는 거죠. 그게 성격이든 감정이든 내면을 보래요. 단서 뭐 그렇게 느껴지는 건 없죠, 지금?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풀라고? 읽어가면서 그 1, 2, 3, 4, 5 앞뒤에 혹시 끊기는 게 없나를 보셔야 된다고요. 자, 얘는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You may be wondered. 너 아마 궁금할 수도 있을걸? 이래요. 근데 네가 뭐가 궁금할 수 있냐면 왜 people prefer? 아니 도대체 왜 사람들은 이걸 더 좋아할까? 뭐 하기를? prioritize가 우선시하다인데 internal하고요. 여기 external하고 혹시 보이세요? 서로 완전 대조되죠? 내면의 외부애잖아. 그 사람들은 over, 여기서 over는 뭐뭐 보다거든요. 뭐뭐 보다? over external situation. 외부적인 상황. 내가 주변 환경이 그렇게 돼서 어쩔 수 없었어 라는 외부적인 상황보다는 자기 마음속에 내면의 성질, 우리 disposition 아래 별표 치고 나왔죠? 성질 또는 기질. 근데 보통 고의 단어 이거 제가 5번까지 다 풀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따가 할 얘기가 하나 있어가지고 네. 자, 일단 요거는 제가 고의 기출에서 이거는 뽑아온 것 같은데 괜찮은 문제라서 고의 건데도 뽑아왔었어요. 아니다. 네, 고의 거 맞아요. 네. 자, 그래서 when seeking causes to explain behavior. 자, 사람들은 자기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버벅대니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 그래서 그 행동했어 라는 원인을 찾을 때요. 외부적인 상황보다는 내가 마음이 그래서 그랬어 라고 내면의 성질을 내면의 성격을 좀 더 우선시하는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는 거지. 야, 너 왜 그런 행동했어? 이러면 이제 걔가 대답할 때 누가 시켜서 그때 상황이 그래서 이거보다는 그냥 내가 그런 기분이 들어서 그러고 싶었어. 이거를 좀 더 이제 우선시한다는 얘기 같아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One answer is simplicity 그러네. 네모 한번 쳐볼까? 하나의 대답은 매우 단순함이래. 뭔 소리야 쉽죠? 근데 갑자기 뒤에 봐봐요. In contrast, 대조적으로 막 이래. 여러분 얘도 언제 써요? 앞에 A라는 대상이랑 뒤에 B라는 대상이 정말 정반대로 대조될 때 써요. 괜찮죠? 대조적으로 상황적인 설명들은 can be complex, 복잡하대요. 그럼 여기서 이제 느낌이 좀 오는 거예요. 원래 simple, 간단한 거랑 complex, 이거랑 정반대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복잡한 게 뭐래요? 상황적인 설명이 복잡하대. 이 situation 아까 여기 있었잖아. 외부적인 상황이 상황을 설명하는 건데 이게 복잡하대요. 그러면 간단한 건 뭐겠어요? 내 마음속에 내면의 원인이 간단하다 봐야 되지 않아? 대조되잖아요. 얘네 둘이 대조되는데 컴플렉스랑 외부의 상황이 같은 편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얘는 내면하고 같은 편일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근데 요 1번 이제 지나서 2번부터 뒤에까지 계속 외부적인 상황 얘기를 계속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 1번에다가 요 박스를 넣을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대조적으로 하면서 외면의 얘기를 하기 전에 내면 얘기를 다 끝내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1번에다 넣어야 한 가지 답은 단순성이다. 왜냐? 그 사람의 내면의 원인을 생각하는 거 그게 더 쉽다. 그냥 뭐 고집센 선생은 원래 고집센 거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면은 내면끼리 붙이고 나서 그 다음에 대조적으로 in contrast를 통해서 외부의 상황으로 넘어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괜찮으세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아까 읽어가면서 그 1번 보기 앞뒤에서 뭔가 단서를 찾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
문장 삽입을 풀 때 답이 물론 그동안 기출을 봐도 1번인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 시험장에서 이런 편견, 이런 선입견 있잖아요. 문장 삽입은 1번일 수가 없는데 이런 고정관념보다는 자기 논리와 직관까지는 아니야. 자기 논리와 이성을 믿고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딱 가서 시험 보는데 내가 앞만 읽어도 내 논리로는 1번 같단 말이야. 근데 이제 혼자 마음속에 아니야 1번일 일 없어 이러고 혼자서 딴 데가 답일 수밖에 없는 이유로 막 혼자 정당화해. 그러지 마세요. 이런 고정관념 버리세요. 얼마든지 1번이 답일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아니 왜 순서 배열도 그래서 평가원이 저번에 뭐 A부터 시작하는 것도 기출에 나왔단 말이야. 원래는 A, B, C 맞출 때 A부터 시작하는 거 별로 없잖아요. 근데 나올 수 있다니까. 나온 적 있고. 이해되시죠?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 이제 5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5번은 좀 옛날 수능이긴 한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제 여기 들어있어갖고 준비를 해봤어요. 어디부터 읽으시라? 주어진 박스부터 읽으셔야 됩니다.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So, 언제 쓰니? 원인에서 결과 갈 때 써요. 그러니까 그 결과 뭐 하대요. 네. so도 여러분 그냥 그러므로라고 외우지 마시고 원인에서 결과로 갈 때 쓴다. 약간 이렇게 좀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when someone is threatening to go to war. 누군가가 야 우리 전쟁하자 라고 위협을 하고 있대요. 누가 그러지? 군수 업체들은 아마 하겠네. 자기 이제 막 무기들 팔아먹어야 되니까 야 전쟁하자 막 각종 영화와 드라마의 대상이 되잖아요. Or trying to convince us. 아니면 우리를 설득하려고 해. 야 전쟁하자. 그래야 내가 돈 벌지. 약간 이렇게. 그리고는 mounting. 우리 mount가 개시하다, 시작하다라는 동사인데 여기 보면은 PR이 있어요. PR, public relation, 홍보예요. 홍보. 여러분 나중에 이제 막 뭐 글쎄 회사 가면 할래나 막 우리 MT 가고 약간 이러면은 뭐 자기 PR의 시간을 가집시다 이럴 때 있거든요. 사실 좀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면 자기 소개하라는 얘기해요. PR 많이 써요. 그냥 네 그래서 huge public relation campaign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야 전쟁하자 이러면서 되게 대규모의 커다란 전쟁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개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to justify, 전쟁을 정당화하려고. 그래야 자기가 돈 버니까, 무기를 파는 사람이면. 자, 그럴 때 뉴스 미디어, 뉴스 매체가 have a responsibility, 책임감이 있는데 to question everything, 모든 것에 질문을 던져볼 책임감이 있답니다. 막 확 와닿진 않죠, 아직 내용이. 근데 일단 누가 전쟁하자 그러면 무조건 그래? 막 이러면 희생할 목숨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전쟁하자 그러면 뉴스 매체가 해도 되는 거야? 우리가 사람 많이 안 죽을 수 있는 거야? 이러면서 모든 거에 다 질문을 던져야 된대요. 자, 일단 뭐 전쟁 얘기 같긴 해. 일단 읽어봅시다. It's important that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겠죠? 자, 대절이 중요합니다. 이러면서 The media providers, 미디어 매체가 우리한테 diverse, 다양하고 반대되는 관점을 제공해주는 거 되게 중요하대요. 여러분 당연히 미디어 매체는 편파 보도하면 안 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래야 so we can choose the best available option. 우리가 여러 가지 가능한 옵션 중에 가장 최고의 이게 제일 좋네 라고 골라서 그걸 취할 수가 있대. Let's take the example of going to war. 전쟁 가는 예를 들어보자네. 전쟁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War should be a last resort, obviously. undertaken when all other options have failed 그랬어요. 여러분 전쟁을요 기분 조금 상한 거예요. 외교를 하다가 기분 나빠 전쟁해 막 이렇게 아무렇게나 전쟁하고 이러면 안 되죠. 당연히 모든 외교적 노력이 다 실패로 돌아가서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전쟁하는 걸 거 아니야. 전쟁을 아무 때나 재미로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돼야 된대요. 여러분 여기 리조트 있죠? 이거 우리 여행 가서 휴가 가는 그 호텔 말고 리조트도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얘가 동사로 쓸 때는 의존하다라는 동사여가지고 depend on, 뭐뭐에 의존하다, depend on 아시죠? 그거하고 resort to 이거하고 같은 수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명사로 써가지고 마지막에 의존하는 거니까 최후의 보루인 거지. 최후의 수단. 전쟁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됩니다. 아주 분명하게도. 언제 취해지는 다른 모든 선택권이 다 실패했을 때
그때 착수되고 그때 취해지는 마지막 선택, 최후의 수단이 돼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놓고 여러분 갑자기 2번 지나니까 대의가 나오잖아. 여기 네모 한번 쳐주세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대의가 나오면 그냥 영혼 없이 그들은 이렇게 넘어가지 마세요. 그들이 누군지가 왜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잖아요. 그들이 반드시 제공해야 되는데 가장 intense, 강렬한 스크루티니 요게 이제 면밀한 조사라고 아래 별표 치고 나와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정말 열정적이고 막 강렬하고 면밀하게 엄청 자세하게 조사를 제공해줘야 된대. On our behalf, 우리를 대신해서. 여러분 여기 대의가 누구예요? 만약에 바로 앞문장에 찾아보려고 그러면 대의가 복수잖아요. 단수는 아니니까 옵션스인가 싶은데 얘는 지금 사람이 아니고 뭐 선택권 아니야. 선택권들. 우리가 전쟁 말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권이 우리한테 우리를 대신해서 엄청나게 막 면밀한 조사를 제공합니까? 없어요. 지금 대의가 가리키는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박스를 넣는 거고요. 여러분 그 앞에 아까 미디어 있었잖아요. 박스에. 여러분 이거 복수형인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아니 뒤에 요 have도 복수동사 아니에요? 네. 그래서 원래 미디어가 매체 라는 뜻인데 복수 명사고요. 요거의 단수형이 미디움이에요. 단수. 우리 막 피자 시킬 때 미디움 사이즈 하잖아요. 물론 그 미디움도 이렇게 똑같이 씁니다만 얘가 단수 형태로 매체, 수단이라는 뜻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답을 갖다가 여기 2번에다 쓰는 거예요. 정말 요 대의 하나 가지고 푼 겁니다, 여러분. 요거 체크 안 하시면 이 문제는 못 푸세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만 또 찍고 가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스크루티니 있죠. 여기도 네모 하나 쳐보세요. 지금 미디어 매체가 면밀한 조사를 제공해야 된대요. 자, 질문. 우리 박스에 아까 앞에서 나왔던 것 중에 혹시 그 스크루티니하고 같은 느낌이 나는 거. 이거 스크루티니하고 비슷한 느낌 나는데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요 중에 같은 느낌이 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이거죠. 퀘스천, 질문해라. 뉴스 매체는 모든 것에 질문하고 그게 맞는 것인가? 면밀하게 조사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 그 말을 갖다가 그대로 다시 한번 한 거예요. 미디어 매체는 우리에게 매우 강렬한 면밀한 조사를 해줘야 된다. 퀘스천, 스크루티니 같은 느낌인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일단 2번인데요. 자, 여러분 여기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근데 100%는 아니지만 가능성이 높다는 팁인데요. 여러분 여기 스크루티니 아까 아래 별표 치고 뜻 나왔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문제 아래에 그 별표 치고 단어 뜻을 왜 줄까요? 몰라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으면 그렇게 줄까요, 단어를? 안 줘요. 근데 별표 치고 단어를 줬다는 얘기는 이 단어를 모르면 왠지 답을 못 고를 것 같아서 이 단어 알아야 답이 보이는 단서인데 모르면 못 풀까 봐 주는 거거든요. 답에 지장 없으면 안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장 삽입을 푸실 때 혹시 이렇게 아래 별표 치고 나온 단어가 있잖아요. 얘가 단서의 작용을 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보통 얘가 들어있는 앞이나 바로 뒤쪽에 답일 확률이 높기는 해요. 100% 아니고 확률이 높다는 얘기인데 고3 평가원 기출에서 주로 그래요. 그러니까 고2 시험지는 그렇게 막 이렇게 좌지우지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디스포지션 얘기를 하다가 제가 4번에서 원래 디스포지션이 아래 별표 치고 나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첫 단락부터 막 디스포지션 나오는데 혹시 뭔 말인지 모르면 처음부터 해석이 막힐까 봐 준 것 같고 그런 경우도 물론 있지만 보통 평가하는 문제일 때 요게 하나의 또 단서일 수도 있다. 이것만 찾으라는 얘기 절대 아니고요. 그냥 약간의 눈치에 이렇게 조미료처럼 감으로 쓸 수는 있다는 뭐 그런 얘기예요. 괜찮죠? 네. 여러분 제가 뒤에 추가 문제 이제 혼자 푸실 거 넣어놨는데 제가 나머지 문제는 이렇게 해설을 안 드릴 거라서 제가 일일이 다 단서를 해설지에 달아놨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푸시고 답이 왜 이거지 모르겠으면 그거 찾아보시면 정말 다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혼자 해보고 스스로 이제 소화하실 시간이니까 꼭 영상 듣고 나서 그냥 넘기지 마시고 추가 문제점 자료 다운받아서 꼭 풀어보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재원생 여러분들은 질문 있으면 저한테 카톡이나 문자 주시고요. 곧 만나길 기대하면서 집에서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